와인도 가짜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와인도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이니까요. 명품 가방이나 시계처럼 그런 정밀기기 같은 것도 가짜를 만들어내는데요. 와인이라고 왜 가짜가 없겠습니까? 가짜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인스코프의 경태지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가짜 와인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와인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어떤 가짜 와인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명품 와인을 위조한 가짜 와인, 저질 와인을 일반급 와인으로 둔갑시킨 가짜 와인, 저질 와인 및 포도주스에 유해한 첨가물을 넣어 만드는 가짜 와인, 물과 화학 성분만으로 만들어낸 가짜 와인. 1번과 2번은 그래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번하고 4번은 마실 수 없는 와인이에요. 특히 4번은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와인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가짜 와인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이 4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실패의 어떤 스멜이 느껴지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이후에 추가적인 영상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와인을 위조한 가짜 와인, 위조 와인이라고도 하죠. 명품 와인을 위조하는 와인입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짜 와인이죠. 이 가짜 와인은 적어도 3가지 방법 이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법을 한번 알아보죠. 같은 와인인데 후진 빈티지 와인을 그레이트 빈티지로 둔갑시키는 경우, 2. 세컨 와인을 퍼스트 그랑뱅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3. 같은 지역 와인 중 등급이 떨어지는 와인을 1등급 와인으로 라벨을 가리하는 경우. 자, 여기 샤또 라피트 로칠드 1982년산이 있습니다. 보르도 메독 지역의 그랑크리 클래스 1등급 와인이죠. 굉장히 고급 와인이에요. 와인서처닷컴 2020년 2월 28일자 기준 가격으로 해외 평균 가격이 440만원쯤이에요. 그것도 텍스가 빠진 금액이니까 세금 10%쯤 붙이면 500만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 또 다른 샤또 라피트 로칠드가 있습니다. 이건 1992년산이에요. 와인서처닷컴 같은 날 검색 기준 가격으로 해외 평균가가 88만원 정도입니다. 텍스를 쳐도 1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라 이거 5병 살 돈으로 82년산 와인 1병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말한 1번 라벨 가리를 해서 92년산을 82년산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82년산 가격으로 팔 수 있겠죠. 만약 82년 1병 살 수 있는 가격 500만원을 투자하면 92년을 5병이나 살 수 있습니다. 그걸 82로 둔갑시키면 무려 2,500만원이 되니까 적어도 2천만원 정도를 버는 거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빈티지만 바꾸는 거는 상당히 양심적인 행위입니다. 그럼 그 다음 케이스를 보시죠. 샤또 라피트 로칠드에는 세컨 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까루아레드 라피트라는 와인인데요. 라피트 로칠드의 아직 어린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나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포도를 골라서 만드는 등급이 약간 처지는 와인을 세컨 와인이라고 합니다. 세컨 와인이라고는 해도 1등급 샤또에서 만드는 와이너리의 와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이고 비싼 와인입니다. 좋은 와인이에요. 82년산 까루아레드 라피트의 가격을 보시죠.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해외 평균가가 53만원 정도이고 텍스 포함해도 60만원 정도니까 이 와인을 사서 원래 있던 라벨을 긁어내고 위조한 82년산 라피트 라벨을 붙이면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자, 그럼 92년 까루아레드 라피트의 가격도 보셔야죠. 이건 훨씬 쌉니다. 같은 날 기준으로 해외 평균가가 40만원 정도이고 텍스 포함하면 44만원 정도니까 500만원 투자했을 때 11병이나 살 수 있어요. 이걸로 라벨 가리를 하면 무려 5,500만원어치입니다. 5천만원을 버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정도 사기는 정말 양반입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를 보시죠. 앞서 설명한 3번의 경우인데요. 샤또 라피트 로칠드가 위치한 지역인 프랑스 보르도의 뽀이약 AOC 지역에는 수도 없이 많은 샤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뽀이약 AOC 샤토 와인 중에 라피트와 스타일이 나름 비슷하다고 하는 와인 하나를 라피트 로칠드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빈티지까지 똑같으면 더 구분이 어렵겠지만 이렇게만 해도 일반인들은 구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 와인인지 알고 마시는 거예요. 와인이야말로 가짜를 만들기 참 쉬운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와 진품을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만약에 1982년산 샤또 라피트 로칠드를 여러 차례 진품으로 마셔본 소믈리에라면 진품 여부를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특히 82년산 샤또 라피트 로칠드를 진품으로 그것도 여러 차례 제대로 경험해본 사람은 정말 드물 수밖에 없어요. 워낙 고급 와인이고 귀한 와인이니까요. 저도 딱 한 번밖에 못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와인이 정말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적어도 13년, 14년 전이고 확실히 진품이라야지만 그것도 여러 차례 테이스팅을 해봐야지만 그 와인 테이스팅을 해보고 진품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나중에 가짜를 만나더라도 그 와인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요.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춘 소믈리에는 전 세계 몇백 명 이내일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가짜 와인들을 주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많이 알려진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사기꾼이라는 루디 커니아완이라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동양인과 하디 로든스톡이라는 백인인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 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질 와인을 일반 와인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입니다. 바로 지난달 2020년 1월 22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사건입니다. 이태리 북부의 롬바르디아주 경찰은 대규모 가짜 와인을 제조한 혐의가 있는 5명의 범죄자를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저질 와인과 물 및 첨가제를 결합해서 13만 케이스, 즉 156만 병 이상의 위조 와인을 만들어 유통시켰다고 합니다. 이 와인들은 대부분 올트레보 파베제라는 지역 와인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일부 제품에는 유기농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롬바르디아주는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 모스카토 다스티로 유명한 피에몬테 지역의 바로 옆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여기도 생각보다 고급 와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와인들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헌데 이탈리아는 불과 6년 전인 2014년에도 이와 비슷한 가짜 와인들이 대거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2,800만 유로, 한화로 약 374억 원 정도의 가짜 와인들이 적발돼서 당국에 압수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2006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태리에서. 이번에 적발된 가짜 와인들은 칸티나 카네토라고 하는 회사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대부분 이 와이너리의 DOC와 IGT, 즉 PGI 와인들이라고 합니다. 일단 국내에 수입된 적은 없는 와인들이라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탈리아 당국에서는 섭취에도 건강상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임은 틀림이 없는 거죠. 무려 120만 리터는 적어도 156만 병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이태리는 이와 비슷한 가짜 와인 사건이 잊을만 하면 자꾸 나타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6년 전 사건은 토스카나를 중심으로 일어났었는데요. 가짜 브루네로 디 몬탈치노 3만 병을 포함해서 키안티 클라시코, 사그란티노 디 몬테팔코 같은 이탈리아의 고급 DOCG 와인과 IGT급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이때 연루된 와이너리 중에는 세계적인 유명 오페라 가수인 안드레아 보첼리 소유의 와이너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이런 가짜 와인들은 생산 단가에서 적어도 10배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짜 와인들은요. 고급 와인들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라벨 가리를 하는 가짜 와인들하고는 좀 구별이 생각보다 용이합니다. 이런 와인들은 품질이 매우 조악하기 때문에 마셔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와인이 지나치게 묵다거나 아니면 향을 맡았을 때 흙냄새 같은 게 많이 난다거나 뭔가 찝찝하고 와인이 상한 건 아닌데 걸레밥 냄새가 난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가짜 와인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되게 묽고 형편없는 그런 찝찝한 와인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나 어떤 저질 와인을 섞어서 만든 가짜 와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적어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가짜 와인들을 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정말 수입업체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할 정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 정밀 검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하고요. 무작위 정밀 식품 검사도 매우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을 뚫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런 가짜 와인들은 일단 배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와이너리와 수입 계약을 맺고 수입을 하는 와인 수입업체들이 와인을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와인이나 명절 전 같은 특수 기간에 수입되는 와인들은 좀 더 식품 검사를 치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짜 와인이 수입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와인 경매나 개인 간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요. 해외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가짜 와인들은 이런 와인 경매 시장이나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식 수입사를 통해서 유통된 와인을 대형 마트나 백화점 또는 저희 와인스코프 같은 전문 와인샵을 통해서만 거래가 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짜 와인이 유통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 또는 외국, 특히 중국이나 홍콩 같은 지역에서 가짜 와인을 대거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유해한 물질을 첨가해서 만든 가짜 와인이나 아니면 화학 물질과 물만으로 만들어낸 와인이 아닌 심각한 가짜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와인을 만드는 수법이나 그 와인을 가려내는 방법 같은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